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런 말을 꺼내요. 요즘 기업들이 인공지능 붙잡고 있는 꼴이 porn 중독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Kind of like a porn addiction. 하루 종일 화면 앞에 딱 붙어서 대시보드 하나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고 대변다는 거죠. 이 정도야 뭐 크게 해댈 것도 없잖아. 의사가 그만하랬지만 진짜 딱 한 번만 더. 인공지능 껴안고 있는 기업 임원들 머릿속이 딱 이 중독자 혼잣말이랑 판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뱉은 사람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나스닥 상장사 팔런티어의 최고 경영자 알렉스 카르페예요. 그리고 그가 겨눈 관역이 오픈AI랑 엔트로픽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하나로 나스닥 전체를 밀어올렸다 끌어내렸다 하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는 회사들이죠. 나스닥을 움직이는 건 지수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결정이고 그 나스닥 위에 여러분의 TQQQ가 얹혀 있는 거고요. 근데 왜 하필 중독이라는 단어였을까요? 캅가 만들어 던진 말부터 뜯어봐야 해요. 토큰 맥싱, 토큰을 최대한 쥐어짠다는 뜻으로 지어낸 조어예요. 여기서 토큰이라는 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글이나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는 최소 단위를 말해요. 여러분이 챗버터한테 질문 한 줄 던지면 그 문장이 수십 개 토큰으로 쪼개지고 답이 나올 때마다 다시 수천 개 토큰이 타들어가요. 문제는 수많은 기업이 이 토큰을 얼마나 많이 태웠느냐를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 열심히 쓴다는 증거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카르페의 조롱은 여기서 날이 서요. 그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하는 일 상당수가 가라앉는 배 위에서 갑판 의자나 다시 줄 맞춰 배열하는 짓이라고 했어요. 날씨나 물어보고 짧은 메모나 요약시키고 대시보드 한 장 더 그리는데 그 비싼 연산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겉으로는 뭔가 부지런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없는 상태. 그런데 카피가 남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회사 팔런티어 안에서도 직원들의 이 토큰 중독을 끊어내려고 별도의 도구까지 만들었다고 털어놨거든요. 자기 회사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인공지능 붙잡고 의미도 없이 토큰만 태우는 걸 막아야 했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팟캐스트에서 나온 다소 짓궂은 비유였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카르프는 훨씬 더 큰 무대에서 이 이야기를 폭탄으로 키워요. 미국의 한 경제방송 생방송에 나온 그가 오픈AI랑 엔트로픽이 인공지능을 파는 방식을 두고 Something has gone completely wrong.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목소리는 점점 올라갔고 진행자가 당황해서 꽤 화가 나신 것 같다고 되물어야 할 정도였어요. 어떤 매체는 이 장면을 텔레비전 생방송 도중에 신경쇠약에 가깝다고까지 표현했고요. 억만장자 최고 경영자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 경쟁사한테 이렇게까지 감정을 쏟아내는 건 흔히 보는 그림이 아니에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요? 핵심은 토큰 기반 과금이라는 구조예요. 오픈AI랑 엔트로픽 같은 회사는 기업 고객한테 결과물이 아니라 처리한 토큰의 양만큼 돈을 매겨요. 일을 얼마나 잘 끝내느냐가 아니라 글자를 얼마나 많이 씹어 삼켰느냐로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뜻이에요. 카프는 이 모델이 완전히 그리고 무책임하게 과대 판매됐다고 했어요. 그가 기업의 입을 빌려서 대신 읊어준 속마음이 이래요. 나는 그저 토큰이나 태우면서 시간을 허비할 거고 그 대가로 아무 가치도 못 얻는데 정작 내 영업 기밀이랑 데이터는 저쪽이 가져간다. 그래서 카프는 기업 고객들이 이 최전선 인공지능 회사들한테 단단히 화가 나 있고 이 모델이 고객의 사업 가치를 빨아간다고 주장해요. 토큰 과금이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계량기가 양쪽을 향해 동시에 돌아가요. 고객이 인공지능을 많이 쓸수록 계산서가 커지고 그와 동시에 그 요청을 처리해주는 회사도 그만큼 더 많은 연산 비용을 치러요. 쓰면 쓸수록 고객의 계산서는 불어나지만 그 돈은 결국 공급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어떤 금융매체는 이 토큰 과금을 지능에 매기는 일종의 부유세라고까지 불렀어요. 지능을 한 조각 꺼내 쓸 때마다 통행료가 붙는 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카프가 무슨 소비자 편에 선 정의의 사도처럼 보여요. 카프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그가 순수한 예언자여서가 아니에요. 이 비판이 터져나오기 직전 팔런티어는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정확히 그 대안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두 회사가 같이 내놓은 건 엔비디아의 네모트론이라는 오픈 모델을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외부랑 완전히 격리된 자기들만의 전산 환경 안에서 직접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엔진이에요. 여기서 오픈 모델, 정확히는 오픈 웨이트 모델이라는 건 모델의 속을 이루는 값들을 공개해서 고객이 자기 데이터로 다시 학습시키고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해요. 그림을 이렇게 대비해보면 선명해져요. 한쪽은 남의 인공지능을 빌려 쓰면서 토큰마다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편하긴 한데 쓰는 만큼 돈이 세고 내 데이터도 바깥으로 흘러나가요. 다른 한쪽은 모델 자체를 내 울타리 안으로 들여와서 소유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고객은 자기 데이터로 모델을 다듬고 그렇게 만든 결과물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지고 외부랑 차단된 자기 보안 경계 안에서 돌려요. 데이터를 지울 권리도 모든 과정을 되짚어 감사할 권리도 다 고객한테 있어요.
팔런티어는 여기에 맞춰서 사회관계망에 인공지능 주권을 내세운 9개 항목짜리 선언문까지 올렸어요. 토큰 맥싱을 사업 모델로 삼지 말고 기업이 자기 데이터의 주인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카르페의 이 십자군 전쟁은 절반은 진단이고 절반은 영업이에요. 토큰 과금이 잘못됐다는 그의 외침은 공교롭게도 자기가 파는 오픈 모델 주권 사업 광고랑 정확히 겹쳐요. 돈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그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지가 보이죠. 그렇다고 그의 지적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말이라고 다 거짓인 건 아니니까요. 진짜 위험한 태도는 그 반대예요. 화려한 비유에 홀려서 무비판적으로 고개 끄덕이거나 저 사람 장사꾼이네 하면서 통째로 무시해버리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단이랑 판매를 갈라서 듣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유독 영리하게 자리를 잡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예요. 폐쇄형 머드를 굴리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도 엔비디아의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카프가 내미는 소유형 오픈 머들도 결국 엔비디아의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요. 계량기의 시대가 이어지든 울타리의 시대가 열리든 어느 쪽이 이겨도 반도체는 팔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팔런티어랑 손잡고 오픈 머들 진영에 발을 걸친 건 자기 고객인 폐쇄형 인공지능 회사들이랑 등을 지는 모험이 아니라 판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손해 안 보는 양다리 걸치기에 가까워요. 진짜 승부를 벌이는 건 머더를 파는 회사들이고 그 아래에서 곡괭이랑 삽을 파는 엔비디아는 어느 광부가 금을 캐든 돈을 벌거든요. 그럼 이 싸움이 왜 여러분의 나스닥이랑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나스닥을 떠받치는 서사는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인공지능에 돈을 쏟아부으면 언젠가 그 돈이 몇 배로 돌아온다. 시장이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에, 폐쇄형 인공지능 회사의 천문학적인 몸값에 기꺼이 값을 치르는 건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카르페 주장은 이 서사의 가장 약한 이음매를 정확히 찔러요. 만약 기업들이 정말로 토큰만 태우고 가치를 못 건지고 있다면, 그래서 닫힌 머더를 버리고 자기가 소유하는 오픈 머더로 갈아타기 시작한다면 토큰이 흐르는 만큼 돈을 벌던 회사들의 매출 공식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똑똑한 최전선 머더, 미토스 같은 폐쇄형 머더는 여전히 닫힌 쪽에 있어요. 오픈 머더이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폐쇄형 최상급 머더를 아직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요. 게다가 머더를 직접 자기 환경에서 굴리는 건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럴 기술도 사람도 전용 반도체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카르프가 그린 세계, 모두가 자기 인공지능을 소유하는 그 그림은 당장 내일 오는 미래가 아니라 몇 년에 걸친 힘겨루기의 방향이에요. 카르프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싸움을 미리 자기 쪽으로 당겨오려는 외침에 가까운 거고요. 지금 벌어지는 건 인공지능을 빌려 쓸 거냐, 소유할 거냐를 둘러싼 힘겨루기의 서막이에요. 계량기의 시대가 계속될지 아니면 울타리의 시대가 열릴지 이 질문의 답을 정하는 건 카프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결정이 나스닥 지수의 방향을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여러분 화면 속 숫자를 움직여요.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크게 출렁일 때 그 뒤에서 이 계량기랑 울타리의 싸움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